안녕하세요, 빌리어네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15일 코앞으로 다가왔죠. 테더 악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슈고 어떤 악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닥터 어둠 루비니 교수라고 뉴욕대 교수인데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견을 해서 경제 대공황이 온다, 먼저 예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게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뭐 1월 15일에 크게 폭락한다, 뭐 거품이 꺼질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 마침 또 그때 테더 이 악재와 날짜가 겹쳐서 공교롭게도 크게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하락이 또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더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더는 테더 리미티드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와 1대1 비율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실물 달러 대신에 테더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USDT로 표기를 하죠. 이게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1대1로 교환이 되고, 그럼 테더를 왜 쓰냐? 그냥 달러로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특히 이제 이게 나왔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달러를 바로 입금해서 암호화폐를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고,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를 유용하게 만들고자 이 테더가 나왔던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인인데 업비트를 이용하고 싶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싶어요. 근데 나는 업비트든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든 원화를 그 나라 또는 화폐를 입금할 수가 없죠. 저는 달러만 갖고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뭐 해당 거래소를 사용하려면 결국에는 제가 달러를 넣어서 암호화폐를 사서 암호화폐를 또 글로 송금을 하고 거기서 암호화폐를 또 원하는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또 교환을 해야 됩니다. 되게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테더가 있으면 제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달러를 테더로 바꾸고 테더를 원하는 거래소에 송금을 해서 거기서 또 암호화폐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암호화폐를 전송을 하는 동안에 그 암호화폐 시세 변동성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급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테더를 보내게 되면 보다 안정적이게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가 있고 더욱더 유용하겠죠. 네, 이런 이유로 테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기타 국가 통화 간의 통화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뭐 감세에 대한 제한도 제공할 수 있겠죠. 거래 시간 수수료 안정성 등의 이유도 있고, 뭐 수수료 부과가 없고, 뭐 1대1 비율로 가격 변동성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테더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6조 원짜리 실수가 발생하게 돼요. 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규모 USDT가 발행과 동시에 속박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쯤 50억 USDT가 발행이 됐다가 갑자기 5억 USDT가 소각이 되고, 5천만 USDT가 발행됐다가 또 45억 USDT가 소각이 되고 끝났어요. 그 15분 사이에 50억 USDT가 발행이 됐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천만 USDT가 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행하는 사람의 실수였던 거죠. 5천만 USDT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50억 USDT를 입력을 했던 거예요. 한국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은 6조가 생겼다가 없어진 거죠. 이때 엄청나게 이슈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건 유령, 돈 너네들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막 이제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그 당시 트론 네트워크상이 50억 USDT를 발행을 했는데 이거는 데이터 표기의 오류로 인한 문제로 자신 트위터에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5천만 USDT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 쓴 거다. 그러면은 그 말대로라면 원하는 만큼 USDT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돈 찍어내는 거 아니냐? 너네 1대1 담보 비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너네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는 2018년도에 삼성증권에서 벌어졌던 유령 주식 사태랑 유사합니다. 네. 어떤 사태가 있었죠? 증권사 마음대로 이것도 삼성증권에서 증권을 마음대로 발행을 했다가 이제 다시 취소한 사건이었죠. 그때 우리 사주에서 배당금리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한 주당 1,000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한 주당 1,000주로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 계좌 실제로 주식이 입고됐고 일부 직원들은 이거는 뭐지? 하면서 횡재에 눈이 멀어서 막 매도를 하다가 적발이 됐죠. 그래서 유령 주식 112조 원이 풀렸습니다. 네, 테더보다 더 심각하죠. 테더는 6조였지만 이거는 112조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실물 담보가 없어도 전산 조작만으로도 주식이 있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의혹이 증폭이 됐어요. 이 사태로 인해서 뉴욕 검찰청에서는 테더사를 고소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에서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서 약 8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은폐를 했고 테더사는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USDT에 상응하는 달러 준비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아니다, 허위사실이다, 기만행위다 라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 미 뉴욕 항소 법원이 테더에 대한 뉴욕 검찰의 수사권을 최종 인정하면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이제 뉴욕 검찰청의 수사에 협력해야 된다는 테더홀딩스는 협력을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을 받았어요. 테더는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법정 공방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8년도부터 발생한 이슈예요. 근데 왜 갑자기 2020년도에 다시 이런 이슈가 터졌을까요? 2018년도에는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3,000불, 4,000불 때까지 떨어지죠. 그때는 USDT의 새로운 발행도 없었어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2020년 비트코인이 급등하니까 수면 위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다가 이 관련 기소에 따라서 뉴욕 검찰청이 자신들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2021년 1월 15일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테더사가 연장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뉴욕 검찰청이 연장을 해달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증거를 충분히 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면에 어떤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좀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좀 더 시간을 벌어들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테더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아, 스테이블 코인에서 USDT는 74%만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1대1로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74%만 갖고 있고 주식이나 이런 거 다 하면은 1대1 맞아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1대1 달러를 의미하고 있는데 74%는 0.74 대 1이라는 의미니까 좋지 않은 모습은 맞습니다. 하지만
테더사에서는 비트파이넥스와는 합리적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신용거래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거는 위법 사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검찰청이 이제 뉴욕 검찰청이 테더사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좀 참 아이러니하죠. 미 연준은 금리를 제로금리로 전격 인하를 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때 은행의 지급준 비율은 0%입니다. 테더 74%, 미국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 0%예요. 네. 은행들에 대한 비상대출 금리도 계속 낮추고 있고, 1.25%에서 0.25로 낮추고 있고, 대출 기한도 90일로 연기를 해주고, 수천 개의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0%고, 생각을 해보면, 테더사는 74%인데 미국 은행인 지급 준비율이 0%입니다. 뭐가 더 사기일까요? 테더사가 더 사기인지 미국 은행이 사기인지 이쯤 되면 달러가 저는 더 사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1월 15일에 뉴욕 검찰청이 최종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이 뉴욕 검찰청이나 이 미국 이 법무부 관련 또는 테더사 직원이 아니고서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미 다 아는 악재입니다. 이미 다 아는 악재고, 이미 테더사에서는 74%만 보유하고 있고 관련 주식으로 다 합치면 100% 지급 준비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더의 악재는 테더사만의 악재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테더 말고도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특히 USDC가 있죠.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USDC가 미국 CBDC와 연결이 돼서 브릿지 통화로 사용될 수 있고 암호화폐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은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악재였습니다. 악재였고, 테더사만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악재가 조금 빨리 종결이 된다면 앞으로 21년에는 더 큰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이 있을 거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원래 있었던 악재이고 새로운 악재가 아니지만 SEC의 이번 리플사 사태처럼 시세가 떨어져도 이거는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던지시면 안 됩니다. 테더사만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 다 던지게 하면 금융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량 밑에서 받을 겁니다. 네. 개미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비트코인에 문제가 있나 보다. 왜 떨어지지? 비트코인이 사기인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의 문제인지 테더의 문제인지. 저는 지금 화폐, 달러가 테더보다 더 큰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이 미국 이 정부 FRB, 비트코인이 사기일까요? 그들이 사기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명언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지금 모두 두려워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더 급락할 거다 두려워하고 있고, 이제 다시 하락장에 돌입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하락에서 지난 어제였죠. 어제랑 그제 하락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때 또 최저점에서 던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용기 내서 사신 분들은 또 지금 수익을 받습니다. 수익을 봤을 거고,
저는 언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모두 다 이거 뭐 10억 간다, 100억 간다, 뭐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외치면서 환희에 가득 찰 때 저희는 그때 두려워해야 되지, 뭐 시세가 급락할 거다 이러고 있을 때 저희는 똑같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테더 악재 1월 15일에 있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악재가 있었고 어떤 이슈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 생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좀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문제이고, 과연 이 암호화폐 이 신뢰성에 대한 진짜 문제인 건지, 테더 사만의 문제인 건지, 그리고 암호화폐가 사기인 건지, 달러가 사기인 건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채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광고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리어네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